2024년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주는 주식 1위부터 5위까지 놀랍게도 삼성전자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테슬라, S&P 500 ETF,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차지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부모들은 더 이상 자식에게 국민주, 삼성전자가 아닌 미국 주식과 ETF를 물려주기 시작했을까요? 자녀에게 경제적 자유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 같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막막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내가 잘해주려다 오히려 독이 되는 건 아닐지 불안하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지난 10년간 551% 수익률을 기록한 미국 대표 ETF 중에서 자녀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량한 아버지를 세금 폭탄 맞게 한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를 피하고 합법적으로 부를 물려주는 3단계 실천 로드맵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잘해주려다 세금 폭탄을 맞은 한 아버지의 눈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평범한 가장 김철수 씨. 그는 10살 아들에게 비과세 한도인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증권 계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좌를 운용하며 밤낮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주식을 사고 팔았죠. 그의 노력 덕분에 5년 뒤 계좌는 5천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아빠가 이만큼 불려줬다 고 말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것은 칭찬이 아닌 세금 폭탄 고지서였습니다. 대체 왜 아들을 위해 한 선물이 독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바로 명의신탁이라는 함정 때문입니다. 한 세무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즉 이름만 빌린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취득한 날들이 각각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어 리스크가 매우 커집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은 김철수 씨가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대신 아빠의 적극적인 운용 행위를 통해 불어난 최종 자산 5천만 원 전체를 아빠가 아들에게 준 최종 선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세법상 부모가 돈을 굴리는 능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불어난 수익에 대해 막대한 증여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선량한 아버지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시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함정을 피하고 현명하게 불을 물려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반면 재테크 전문가 김민지 씨는 영세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2년 만에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녀의 원칙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이 계좌는 20년 뒤에 열어볼 것. 절대 잦은 매매는 하지 않는다. 그녀는 미국의 픽테크와 배당주 ETF를 딱 한 번 매수한 뒤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김민지 씨의 성공 비결은 바로 명의신탁의 함정을 완벽하게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운용에 개입하지 않고 자산이 시간의 힘으로 스스로 불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로 발생한 모든 수익이 온전히 자녀의 것이 되도록 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한 세금 걱정 없는 증여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사야 할까요? 단 하나의 ETF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1순위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S&P 500 ETF VOO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면서 운용 보수는 0.03%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에 달하죠. 아이의 20년 장기 투자에 가장 적합한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성장성에 집중하는 나스닥 100 ETF QQQ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폭발적인 성장을 노린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무려 551%에 달했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경제신문에 따르면 만약 2005년부터 S&P 500에 매달 10만원씩만 투자했다면 원금 4,860만원이 2억 9,400만원으로 불어났을 거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수익률 127%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파트가 아닌 ETF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 폭탄을 피하는 3가지 철칙입니다. 체크리스트처럼 기억하십시오. 첫째,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세요.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서 언제 얼마의 돈을 주었는지 명확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자녀가 돈을 인출하는 시점에 불어난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절대 단타 매매는 금물입니다. 바이앤홀드. 딱 한 번 사서 그대로 묻어두는 겁니다. 이 계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운용 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유기정기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목돈 2천만 원 증여가 부담스럽다면 매달 18만 9천 원씩 10년간 꾸준히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십시오. 연 3%의 할인율이 적용되어서 총 2,227만 원을 증여해도 세금은 단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단순히 돈이나 ETF 종목 코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힘과 복리의 마법을 믿고 기다리는 올바른 투자 습관, 바로 그 자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주는 단 한 주의 ETF가 20년, 30년 뒤 자녀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장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벽돌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쌓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켜서 자녀 명의의 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을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월급날 S&P 500 ETF 단 한 주라도 사주는 것으로 그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떤 ETF를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계획과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다짐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